전쟁사를 한다고 이 판을 벌렸으니 사실 손자병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저희 그렇죠. 전쟁사라는 줄기에서 보면 중국에서 책을 분류하는 큰 분류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경, 사, 자, 집. 경은 사서삼경 네. 같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경지에 이른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역사에 관한 글을 주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기, 한서 이런 건 사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사기는 언젠가 곧 경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그렇죠. 제가 예상한다. 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입니다. 자는 공자, 맹자, 묵자, 순자, 한비자 이런 사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공자에 관한 글은 이미 경의 반열에 올라 버렸죠. 맹자도 마찬가지네요. 노노맹자가 경에 가버렸으니까. 그런 사상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집은 문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은 어디에 속할까요? 손자병법은 공자맹자 요 정도 수준에 속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 집보다 사, 높고. 자, 집, 네. 자입니다. 아, 맞췄어. 손자 아닙니까? 아, 네. 답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사상이죠. 제자백과로 나눈다면 병가입니다. 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죠. 손자병법. 자, 손자가 누구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손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기에 나오는데 이게 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붙었냐. 첫 번째, 사기도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쓸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로 데이터가 있는데 사마천이 참고로 했던 그 데이터에 손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네. 사마천사기 굉장히 훌륭한 교과서 예. 같은 책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도도 마찬가지 높고. 예, 손무가 실존 인물이다, 허구 인물이다 라는 그 논쟁 중에 실존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마천이 그 참고로 했던 뭐 춘추라든가 이런 뭐 전국책 이런 데 손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손무가 이루어놓은 업적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전황들이 다 나오고 업적이 쫙 나오는데 사기에서 손무가 했다라는 그런 참 중요한 일들 그런 게 사마천이 참고로 했던 자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아니, 그러면 예. 그 손자병법은 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무에 관한 얘기가 네. 막 떠돌고 있었던 거죠. 민담에. 그 사람들 사이에 손무가 있는 거를 사마천은 썼겠죠. 전혀 없는 걸 쓰진 않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이런 떠도는 이 손무의 이름으로 썼다. 라는 그런 설도 있고 손자병법은 손자가 쓴 게 아니라 오자서가 썼다. 오자서? 예. 왜? 그 손무하고 오자서가 힘을 모아가지고 네. 그 초나라에 대한 복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시대 사람이었던 오자서가 썼다. 라는 설도 있고 온갖 설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저는 손무가 있었던 사람인 건 같아요. 네. 실존 인물이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의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통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맞고 이 사람이 쓴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글이 너무 훌륭해요. 지금에까지 전해지는 이 손자병법은 누가 쓴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오리지널은 손무가 썼어요. 네. 손무란 사람이 어쨌든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누구냐? 조조입니다. 유비관우 장비 조조? 예. 오, 삼국시대? 예. 그래요? 예. 그 조조입니다. 손자병법이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손자병법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어떤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드래곤볼이었지. 예. 네. 막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거야. 예전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네. 그리고 책도 아니었죠. 죽간인가? 예. 네. 죽간 그 김밥말이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였던 거죠. 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 이놈저놈 막 100개 갔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놈저놈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뭐를. 그래서 손자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 BC 6세기 중엽 그 시기부터
조조가 AD 2세기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700년 정도, 길게는 거의 뭐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손자병법이 엉망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조조가 봤더니 조조가 되게 똑똑해요. 조조가 봤더니 자기가 뭐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니까 뭐 손자병법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겠죠. 이게 어떤 줄이 진짜고 어떤 줄이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이걸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82개 중에 13편만 남기고 나머지 쳐가는 작업을 해요. 69개를 쳐? 예. 조조가 그것을 일일이 다 가려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여요. 이러다 저러다. 지금의 손자병법이 경의 반열에 오른 것은 순전히 조조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붙인 것이 손자약해입니다. 그래서 손자약해란 말은 손자병법을 간략하게 만든다. 왜? 82에서 13으로. 그렇지. 간략하게 만들면서 풀어놓았다. 자기가 풀이를 좀 해놓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의 손자병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손자병법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자가 진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빈 때문입니다. 손빈은 손자의 손자설, 그렇죠. 손자의 5대 손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기에 분명히 손자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태어났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또 어릴 때 또 애 낳던 시절인데 5대. 예, 5대나 더 아래 때라도 뭐 이해가 되는. 그렇죠. 손자에겐 사실 너무 가까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손빈 때문에 손자가 헷갈린 거예요. 손자가 손무가 아니라 손무는 실제하지 않고 손빈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손빈이 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손빈은 따로 병법을 썼습니다. 지병법을. 그래서 역사에는 분명히 손빈이 썼다고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손자 약해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빈이 손자가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손자의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아까 손빈 저작설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손빈 병법이 따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요? 예. 뒤늦게? 예, 뒤늦게 그 주간이 나와요. 그래서 손빈은 손빈 병법 따로 있고 손자는 손무의 병법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다행이다.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클라우제비츠라는 프로이센 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법서를 하나 썼습니다. 전쟁론이라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손자병법하고 전쟁론은 완전히 참 다른 형식의 책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전쟁론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총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시적인 얘기를 해요. 전쟁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세밀한 서양의 실용서 같은 그런 전개 방식을 펼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몇 개씩 갖다 붙여놨어요. 정말 다르죠. 이건 이렇게 두껍고 이건 이렇게 얇고. 하지만 전쟁론은 자기가 얼마든지 읽고 혼자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 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요. 반드시 학해야 됩니다. 웬만한 한자 실력으로 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풀이되어 있는 책을 읽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수업은 못 받더라도. 전혀 다른 책인데 읽고 나잖아요. 2개를 읽고 나면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냥 한 핏줄 같아. 와.